안녕하세요. 세금 문제를 겪고 계시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집요하게 그 해법을 찾아내는 조세 전문 변호사 진채연입니다. 오늘은 주주명의대여로 인한 2차 납세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주주명의대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납입하는 주주가 있어야 하죠. 이때 실제로는 주식을 인수하지도 주식 인수의 대가로 납입해야 되는 주금을 부담하지도 않은 채 주주 명부에만 올라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주주 명의대여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주주 명의대여는 사업자 명의대여와 달리 직접 대표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부담 없이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표자가 아니라 주주이기 때문에 법인 운영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법인 세금이 체납되었으니 과점주주로서 체납세금을 납부하세요, 이런 통지를 받고 뒤늦게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등 규정 때문인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과세 처분 취소를 고하고자 한다면 다음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식 인수대금은 어떻게 납부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본금 납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에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내가 실제 주주라면 설립 당시의 자본금은 당연히 내 돈으로 납입을 하겠죠. 그런데 주주 명의대여의 경우에는 주주 명의대여를 부탁하는 쪽에서 명의대여자 쪽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준 다음에 명의대여자에게 잔고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설립되던 시점에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서 주식을 취득할 당시 실질적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주주 명의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두 번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범위가 현재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22일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요건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취득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지,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 나와 회사의 거래로 이익을 귀속받은 것이 있는지, 주주총회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주주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주도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사정에 관해서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지를 정리해 보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정들을 떠올려 보고 사실관계를 되짚어 보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요건과 관련해서 나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2차 납세 의무의 성립 범위가 과거에는 더 넓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0년 12월에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에는 시행일 이후 법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의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당연히 지금 종전의 법의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개정법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2차 납세 의무자로 통지를 받은 경우 법인이 체납한 세금의 납세 의무 성립이 2021년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따져 불복 전략을 달리 세워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주명의대여자가 제2차 납세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확인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반드시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셔서 억울함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